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뒤면 칠순잔치를 앞두고 있는 60대 사연자입니다. 일찍이 지금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던 저는 슬아의 30대 딸아이를 하나 두고 있어요. 제가 처음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딸아이를 낳을 때만 하더라도 저 애가 언제 다 자라 사람 구실을 하려나 걱정만 되었는데 그때 그 조망만 하던 아이가 어느새 나이를 먹고 그때의 제 나이를 지나왔네요. 그런 저희 딸은 제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를 바랐던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어렵게 찾아와 주었던 탓에 쥐면 쓰러질까 불면 날아갈까 하며 애지중지 길렀던 딸이었어요. 그렇게 귀한 딸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덕분인지 저희 부부는 과할 정도의 부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저나 남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여의치 않는 집안 환경에서 태어나 둘째, 셋째 자식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치여 살며 부모님 덕도 못 보고 그래서 결혼할 때에도 제대로 된 혼수나 신혼집 없이 저희 부부 둘이서 무척 어렵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신혼 시절에는 무척 가난했던 저희 부부였지만 저는 악착 같은 면이 있었고 저희 남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던 덕에 저희 부부는 저희 노력으로 자수성가할 수 있었어요. 작은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차차 규모를 키워갔던 저희는 딸아이를 낳으며 작은 회사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장직함을 달고 제가 직원 노릇으로 일당백을 하며 겨우 둘뿐인 가족 경영이었지만 딸아이를 낳은 후로 책임감이 막중했던 저희들은 정말 부지런히 노력하며 살았어요. 어렵게 얻은 딸이었던 탓에 저희 딸은 저희 같은 어려움을 모르고 귀하게만 자라길 바랐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해야겠다 싶었던 저희 부부는 버는 족족 사치 한 번 없이 재투자를 하며 회사를 키우고 불려갔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회사 규모가 커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회사를 차린 지 10년 사이 저희 부부 둘뿐이었던 회사는 직원 200명을 둔 중소기업이 되었고 늘어난 회사 규모와 직원들만큼 저희의 책임감도 그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럿을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부담감도 적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저희가 누리는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에 저희 부부는 책임을 다하며 더 열심히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맨땅에서 시작해서 눈부신 성공을 이루어낸 저희 부부는 하나뿐인 딸아이를 바르고 똑똑하게 잘 키워가며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새 식구가 되었어요. 그 후로도 저희 딸은 건강하고 밝게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유학을 떠나며 해외 명문대학까지 졸업하며 저희 부부의 자랑이 되어주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예쁘고 바르게 자란 저희 딸을 보며 다들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렇게 딸아이는 대학을 무사히 마치며 곧바로 취직을 했고 저희 부부는 혼자 자라고 있는 딸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 후 외국계 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잘하던 딸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하는 저희 밑에서 보고 배운 게 있었던 건지 자기도 저희처럼 뭔가를 잃어보고 싶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던 저희는 사업을 해보겠다는 딸을 말리고 싶었습니다. 100번을 잘해도 한 번 삐끗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게 사업이기에 그 고생을 몸소 겪어본 저희 부부로서는 딸아이가 그런 힘든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저희는 딸아이가 그냥 저희가 마련해둔 발판을 밟고 남들보다 편히 살기를 바랐거든요. 어차피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뿐이니 저희가 별일만 없다면 물려줄 재산도 적지 않으니 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고
유학까지 다녀왔으니 사업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충분히 걱정 없어 보였거든요.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하겠다고? 지은아, 너 왜 그러니? 왜 그리 무모해? 사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네 전부를 갈아 넣어도 실패할지 어쩔지 모르는 게 사업이야. 너는 지금 당장 졸업장만 가지고 사회에 나가도 적당히 대우받으며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뭐하러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그래? 왜 사서 고생을 하려느냐고. 엄마, 나도 꿈이 있어. 여태 부모님 그늘 안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지만 나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그리고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엄마 아빠도 그 어려운 일을 해냈잖아. 그럼 부모님의 딸인 내가 쉽게 실패하겠어? 나 그 먼 곳까지 심심해서 유학 다녀온 거 아니야. 많이 보고 배워서 엄마 아빠를 놀래키고 싶었어. 사업도 그래서 시작하려는 거고. 엄마한테는 갑작스러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꽤 오랜 시간 생각하고 구상한 일이야.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한 번은 도전해보고 싶어. 그리고 나 아직 한참 젊잖아.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어줘봐요, 엄마. 저희가 딸을 위해 편히 닦아놓은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걸으려고 하는지 저는 사서 고생을 하려는 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 덕 보며 고생하기 싫어하던데 제 딸은 왜 모험을 하려는 건가 싶었죠. 먼저 사업 선배인 저희 남편도 사업이 쉬운 일이 아니라며 말려보려 했지만 저희는 결국 딸아이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여태 모은 돈으로 부모 도움 안 받고 해보겠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결국 딸아이는 회사 생활 3년 만에 퇴사를 했고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유학 시절부터 구상했던 사업이라며 유기농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미 시장이 너무 큰 화장품 사업을 한다니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지만 다행히도 딸아이는 좋은 제품과 신선한 마케팅으로 금방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사업은 저희도 전혀 모르는 분야라 저희가 따로 도와줄 수 없었지만 딸아이는 저희의 도움 하나 없이 혼자 잘 해내더라고요. 염려와 달리 씩씩하게 잘 해내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에 저는 그제서야 안도를 하며 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딸은 몇 년 만에 사업을 크게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조그맣게 시작한 사업이 어느새 직영 공장을 운영할 만큼 커지며 딸은 승승장구해 갔어요. 매출이 오르며 어느새 진짜 사업가가 된 딸아이는 젊은 여성 사업가로 인터뷰도 하고 강연도 다니며 제대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성과를 낸 딸을 보니 제가 그동안 저희 딸을 너무 약하게만 봐왔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희 딸은 언제라도 저렇게 세상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였는데 제가 그런 아이를 온실 속 화초처럼 생각했구나 반성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더더욱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육감을 데려온 딸아이의 결정 역시 반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 처음에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딸아이에 비해 사위의 배경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저희 부부에게 남자친구 얘기를 꺼낸 딸아이는 제일 처음 저희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기가 무척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니 그 사람의 배경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저희가 뭐 대단한 재벌집도 아니고
무슨 사람 배경으로 차별을 하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 염려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배경 같은 거 상관없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 너는 우리를 뭐로 보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지. 배경 같은 게 뭐 중요하니? 왜? 집이 어려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우리도 젊은 시절에는 없이 살았는데 그런 것 가지고 문제 삼을 거였으면 우리부터 글렀지. 사실 태준 씨 부모님이 안 계셔.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 고아거든. 뭐? 고아?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서 20살까지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다가 그 후로도 무척 어렵게 지낸 사람이야. 나처럼 든든한 울타리가 없다 보니 막노동부터 택배 상하차에 안 해본 일이 없더라고. 그러다가 내 운전기사로 들어오면서 인연이 시작됐어. 처음에는 비슷한 또래라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 사람이 워낙 좋아서 좋게만 보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태준 씨가 좋아져 버렸어. 그렇게 연애한 지가 1년 됐고 이젠 결혼을 약속하고 싶어. 배경이 안 좋아봤자 남들보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얘기하는 거겠거니 했더니 알고 보니 그 친구가 부모 없이 자란 고아라는 겁니다. 부모가 누군지 짐작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고 태어나서부터 버려져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젊은 시절에도 고생 꽤나 하며 자란 청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어떻게 저희 딸아이의 운전기사로 취직을 하면서 젊은 남녀가 한 공간에 있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직업이며 가정환경이며 저희 딸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다 보니 제 딸도 저희가 그 청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거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어렵게 자란 청년이네. 부모도 없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그래도 희망 잃지 않고 혼자 꿋꿋이 살아간다니 참 대견스럽다. 아직 보지도 못한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우리야 지은이 너를 믿고 있으니까 네가 좋다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겠지. 걱정하지 말고 한번 데려와봐. 그렇게 딸아이가 예비사위를 데려와 인사를 시켰던 날 저는 그 청년을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고아인 게 자기 탓도 아니고 그럼에도 구김없이 잘 자라준 그 청년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딸이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사람을 저희가 반대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딸의 결혼을 흔쾌히 승낙하였고 여유가 없는 사위를 대신해서 저희가 결혼 준비를 전부 대신해 주었어요. 신혼집이며 결혼식장이며 원래는 남자 쪽에서 해야 하는 것들 모두 저희가 사위의 부모 대신 챙겨주고 살펴주었죠. 정말 감사해요, 장모님. 저는 당연히 반대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런 건 기대도 못했는데 이렇게 모자란 저를 반겨주시니 뭐라고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드려요. 감사는 무슨... 이제 우리 다 한 식구가 될 건데 너무 그러지 마. 우리는 이제 자네를 아들같이 여기기로 했네. 우리 지은이가 밖에서 아들을 데려와 주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자네도 괜히 장인장모라고 불편해하지 말고 편히 생각하게. 정말 그래도 될까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소리 하지 말래도 자네는 이제 우리 식구인데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동안 부모 울타리 없이 혼자 고생이 많았다 들었는데 이제라도 든든한 배경이 생겼다 생각하고 주는 대로 받아주게.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두 분께 정말 잘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아들이 되어서 어머님, 아버님 평생 따르면서 살게요.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것이 그리도 고마운 건지 저희 사위를 아들처럼 품으며 반겨주자 사위는 예상 못한 환대에 무척 감동하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친부모처럼 생각하고 모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보니 그동안 얼마나 부모정이 고팠을까 싶어 저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딸아이의 결혼을 시킨 저는 아들이 하나 더 생긴 셈 치며 사위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습니다. 자식으로 여기기로 한 이상 진짜 아들이라 생각하고 혹시라도 제 딸아이 편만 들까 늘 주의하며 진심으로 사위를 대했어요. 그러자 사위도 아들 노릇을 하겠다며 저희 부부에게 잘하려 노력하는 게 보였죠. 저희야 사위에게 별로 바라는 것도 없었고 그저 아이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하루빨리 손주 소식을 들려주길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창 사업을 확장하고 있던 딸아이의 사업에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던 거예요. 화장품 사업은 입소문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인데 누군가 딸아이의 화장품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겁니다. 인터넷이며 유튜브에 딸아이의 제품을 비난하는 글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하며 여론은 삽시간에 안 좋아져 가기 시작했죠.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일들도 있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비평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누가 봐도 악의적이고 교묘했습니다.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자꾸만 부작용이 났다는 글들이 올라오는 것이 마치 경쟁업체에서 작정하고 일을 벌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 누가 일부러 그랬다는 증거를 잡을 수 없었던 탓에 심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희 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런 헛소문은 금방 잠잠해질 거라 믿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제품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리려 노력했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한 번 퍼진 헛소문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고 그 소문들을 믿은 고객들이 하나둘씩 환불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딸아이는 고객들의 신뢰를 위해 아무 문제없는 제품들을 리콜 처리하기로 했고 수년간 팔아온 제품을 회수하며 수억의 손해를 입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제품 회수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고객들에게 금전적 보상까지 해주며 이미지 회복에 힘을 썼지만 한번 떨어진 회사의 위신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 저희 남편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딸아이를 도와주게 되었고 남편이 물심양면으로 도우려고 했지만 결국 딸아이는 법적인 문제에까지 연루되어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아이를 돕느라 무리하던 남편의 사업마저 어려워지며 남편의 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불행이 이렇게 한 번에 찾아올 수 있는 건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던 남편과 딸아이였는데 그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니 그때는 정말 하늘이 야속하더라고요.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저는 가족들이 있기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서로가 있으니 서로 도와주며 다시 이겨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들 같은 사위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이 망하자 사위가 180도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김서방 나야. 지은이는 뭐 좀 먹었어? 내가 직접 연락하려니 애가 내 눈치 보느라 힘들까 봐서 말이야.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자네가 지은이를 잘 좀 챙겨주게. 그럼 부탁을 왜 저한테 하세요? 그렇게 걱정되면 직접 챙기시던가요. 장모님은 아직 제가 그 사람 운전기사인 줄 아세요? 왜 남의 자식을 저한테 수발들라고 하는 건지 어이가 없네. 자네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 서로 돕자고 하는 말인데 자네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나? 나는 그동안 자네를 내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자네가 내 딸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아들은 무슨? 사위가 사위지 무슨 아들이에요? 그래서 상황 안 좋아지니까 아들 노릇하라 이거예요? 근데 나도 있는 집 사위 노릇은 몰라도 없는 집 아들 노릇은 할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사람 짜증나게 참견하지 말고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자네 설마 지금 우리 집이 망했다고 이러는 건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들끼리 힘을 합쳐야지. 자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자네를 진심으로 생각했는데 그럼 그동안 우리한테 했던 게 다 가식이었던 거야? 나도 뭘 뜯어 먹을 게 있어야 노력을 하지. 이제 얻어먹을 것도 없는 처가에 잘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튼 나는 이제 사위 노릇할 생각 더 없으니까 자식 챙기는 건 직접 하세요. 그러게 하루아침에 다 말아먹을 거. 그동안 뭘 그렇게 있는 척들을 했대? 이제 쥐뿔없는 노인네들이 끝까지 재수없게 울고 있어. 제게 악담을 뱉는 사위를 보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하며 누구보다 저를 따르던 사위였는데 집안이 망하고 나니 갑자기 돌변하여 저희를 남보다 못한 취급하며 사람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쥐뿔 없는 주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사위의 말에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사정이 어렵게 됐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믿을 수가 없었죠. 그동안 저는 사위가 어렵게 자라 고생 많이 해서 순하고 착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결국 어려운 순간에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는 모양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를 무시하고 본색을 드러내던 사위는 기어이 저희 딸과 이혼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가 이혼을 하겠다며 짐을 싸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제서야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딸도 사위에게 당한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부터 사위가 회사 걱정이 아니라 자기 안위 걱정을 하며 저희 딸의 피를 말렸더라고요. 아내가 힘들 때 남편이 당연히 도와야 하거늘 여태 제 딸이 번 돈을 쓰면서 속 편히 살던 놈이 저희 딸이 혼자 회사 살려보겠다고 고생할 동안 어떻게든 재산을 빼돌려 꽁쳐둘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다행히도 사위 명의로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러다 결국 저희 집까지 망하자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다 싶었는지 대번에 이혼을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놈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저희 딸은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충격을 받았고 처음에는 사위를 붙잡아 보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사위의 폐악과
저희 부부까지 무시하는 모습에 딸도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렇게 딸아이는 사위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딸은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던 저는 당장이라도 그놈을 쫓아가 아작을 내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 놈에게 복수를 하느라 힘을 쏟느니 가족들끼리 화합을 다지는 게 더 낫다 싶더라고요. 분노는 분노만 불러일으킬 뿐 전혀 생산적인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과거 일은 전부 잊기로 하고 딸아이의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상처받은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그런 노력 덕분인지 딸은 우울감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좋아지던 딸아이는 성공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며 다시 칼을 갈게 되었죠. 사업도 병이라면 병인 건지 한번 사업을 했던 딸아이는 또다시 사업으로 일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힘든 일과 실패를 겪고도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무엇보다 힘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라도 딸아이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했죠. 그렇게 저희는 가진 전 재산을 털어 딸아이에게 넘겨주었고 딸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다지며 다시 사업을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갖은 노력 끝에 겨우 2년 만에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한번 사업을 했던 경험 때문인지 두 번째 도전은 그리 힘들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거기다 누구보다 성공해야만 하는 목표가 있으니 딸아이도 어떻게든 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딸이 다시 사업을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동안 그 사이 부도까지 맞았던 남편의 회사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 역시 30년 동안 헛수고를 했던 건 아닌지 퇴사시켰던 직원들이 전부 돌아와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30년의 노하우로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었고 저희 가족은 몇 년간의 고생 끝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지난 몇 년간은 말도 못할 고생이었지만 그런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되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일로 저도 많이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열심히만 할 뿐 쓸데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돈벌이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번 모든 걸 잃고 나니 재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이 다시 재기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남편도 저도 나이가 있으니 얼마나 더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저희도 나름의 노후 대비와 비상책이 있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와 부동산을 공부하며 가진 돈을 전부 끌어모아 건물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땅의 가치는 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몇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망해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임대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몇 년 사이 몇 채의 건물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가 빌딩과 오피스텔 건물들을 사들이며 임대를 위해 제 명의로 법인회사까지 세우게 되었죠. 한 달에 받는 월세만 몇 천만 원이 되다 보니 그리 적은 규모의 사업은 아니었지만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건물 청소를 하곤 했어요. 남들은 법인회사까지 세워놓고 건물 세나 받으며 편히 지내면 되는 걸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느냐며 말하곤 했지만 젊어서부터 갖은 고생을 해왔던 탓인지 저는 몸을 움직이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라고 해봐야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건물 계단이나 현관 정도 쓸고 닦는 정도였던 터라 매일 건물 한 바퀴씩 둘러보며 운동 삼아 하는 일이었어요. 어차피 남편도 회사 일로 바쁘고 딸도 자기 일하느라 바쁘다 보니 집에 있어봐야 혼자 심심하기만 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나도 내 건물을 관리하며 보람도 얻는 게 낫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도 저는 어느 때처럼 건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오가는 시간에 지나다니면 세입자들이 불편할까 싶어서 최대한 이른 시간에 나와 청소를 하고 나다 보니 원래 그 시간에 마주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껏 해봐야 새벽에 출근하시는 경비 아저씨 정도랄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누가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는 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는 성실한 사람이 누굴까 싶어 나가봤던 저는 그곳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 저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먼저 아른 체를 하더라고요. 장모님. 아니, 이젠 장모 아니지만 뭐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으니까. 근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자네가 여기를 어떻게... 모르셨구나. 저 회사 차렸어요. 사무실이 여기거든요. 들어온 지 벌써 몇 달 됐는데 그나저나 장모님은 어쩐 일이세요? 장모님 설마 지금 건물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청소하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예전 사위였습니다. 몇 년 전 그놈이 우리 딸이랑 헤어지자마자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기는 들었었는데 그놈을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놈이 사업하는 내 딸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게 있었던 건지 지 주제에 회사를 차렸답니다. 그런데 대체 어쩌자고 내 건물에 들어온 건지 그놈이 자기 사무실이 여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 딸 버려놓고 자기는 그새 재혼하고 회사까지 만들었다니 어이가 없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사위가 저를 보며 비웃더라고요. 아니 근데 장모님, 아직도 형편이 그렇게 안 좋으세요? 평생 사모님으로 사셨던 분이 오죽하면 청소일을 하실까? 청소일이 워낙 힘들고 고된 일인데 그 나이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남의 건물 치우고 다니면 속 많이 상하시겠어요. 저도 예정이 남아서 그런지 이런 장모님 모습이 참 짠하고 불쌍해 보이네요. 근데 또 이런 꼴을 보니 내가 그때 이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참 다행이다 싶네요. 그때라도 이혼을 한 게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개고생해서 처가 식구들까지 먹여 살렸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발빠르게 이혼한 덕분에 제가 지금 새 장가도 들고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니 지은이랑 이혼한 게 인생에 제일 잘한 일 같네요. 뭐? 자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어디 그 더러운 입에 내 딸 이름을 올리고 누가 누굴 불쌍하게 여겨? 내 딸 버리고 떠난 주제에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내 딸이 순진한 마음에 자네 같은 쓰레기를 못 알아봤지만 그렇다고 자네가 내 딸에 대해 함부로 말해도 되는 건 아니지. 어디 미천한 놈이 내 딸을 동정하고 얕보고 있어? 뭐요? 내가 장모 해주니까 진짜 지가 내 장모인 줄 아나. 이제 진짜 사위도 아닌데 내가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당신 정신 차려. 남의 건물에서 청소나 하는 주제에 아직도 당신이 귀한 집 사모님인 줄 아는 거야? 내가 아직도 당신네 머슴인 줄 아나 본데 이제 우리 입장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어. 나 여기 비싼 세 주고 있어. 내가 건물주한테 컴플레인 걸어서 당신 일자리 잘리게 만들어줄까? 뭐라고? 세상에. 자네는 정말 안 될 사람이구만.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으니 사람 대접 정도는 해주려고 그랬는데 말하는 뽐새를 보니 자네는 아직 사람이 덜 됐어. 고아에 내 딸 운전기사나 하던 자네를 걷어주고 아들처럼 대해줬던 게 누군데. 우리가 자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나?
짐승도 은혜를 안다 그러던데 자네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구만. 자네가 이런 인간인 줄 모르고 내 딸이랑 결혼을 허락했던 내 과거가 후회스럽네. 하지만 착각하지 말게. 너 같은 놈이랑 이혼한 게 내 딸한테도 1000번 1000번 잘된 일이니까. 나야말로 하고 싶은 얘기네요. 아무튼 앞으로 한 건물에서 자주 보게 될 것 같은데 오며 가며 아는 척하지 맙시다. 옛정이니 뭐니 나도 이제 그 집 사위도 아니고 당신처럼 추접스러운 일 하는 사람이랑 아는 체하고 싶지도 않거든. 나도 이제 사장 소리 듣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놈은 일부러 제 화를 돋구려고 하는지 기가 막힌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쫄딱 망해서 제가 건물 청소 일을 다니는 줄 아는지 그때 저희 딸과 이혼하기를 잘했다며 사람 복장 뒤집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더럽게 헤어졌다고 하지만 몇 년 만에 다시 만나서 저딴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놈이 더 이상 인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저한테 해준 게 있고 받은 은혜가 있는데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전 사위가 제 속을 뒤집고 돌아가려는 순간 멀리서 경비 아저씨가 뛰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사모님 또 나오셨어요? 오셨으면 바로 저를 찾으시지. 또 청소하고 계셨어요? 이런 건 절 시키시라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내가 하루 이틀 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바쁜 사람을 매번 찾겠어요? 아저씨도 할 일 하셔야지. 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사모님이 자꾸 그러시면 제가 민망해서 그래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 자꾸 사모님이 가로채 가시니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돈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 무안하게 하지 마세요. 뭘 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또 괜히 미안해지네. 불편하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럼요. 저야 사모님 마음은 잘 알죠. 그래도 괜히 오셔서 고생하지 마세요. 오셨으면 건물이나 둘러보고 가시지 왜 매번 청소를 하고 그러실까? 자꾸 이러고 계시니 사람들이 청소부인 줄 오해하겠어요. 그런가요? 나는 그런 오해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청소부를 하던 건물 새를 봤던 남들이 뭔 상관이람. 하긴 근데 꼭 그런 걸로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하려는 천박한 인간들이 있어서 그래요. 지나 잘 살지 남이서 무슨 상관인지. 지금 누구도 오해하는 것 같기는 하네. 에? 감히 누가 사모님을 오해를 해요? 누가 사모님이 청소하고 있다고 무시를 합디까? 여기 앞에 서 있네. 이 사람 우리 건물 세입자 아니에요? 나 살다 세입자가 건물 주인 무시한다는 얘기는 또 처음 봤네. 남의 건물 빌려 쓰고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지낼 것이지. 왜 괜히 청소하는 사람을 가지고 불쌍하다느니 어떻다느니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내 건물 아끼는 마음에 청소 좀 하는 게 불쌍한가? 뭐예요? 아니, 이 사람이 사모님을 무시했다고요? 이 양반 이거 안 되겠네. 나한테는 인사도 꼬박꼬박 하길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당신 뭐예요? 뭐길래 우리 사모님을 무시를 해요? 불쌍하다니. 청소하는 게 왜 불쌍한가? 참 이상한 사람이네 정말. 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건물 주인이라뇨? 그게 무슨... 이 사람이 이거 젊은 사람이 벌써 가는 길까지 멀었나? 무슨 소리긴? 여기 이분이 우리 건물 주인이시라는 거지. 당신도 남의 건물에 새들어 살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갑질하는 건물 주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좋은 사모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쌍하다느니 헛소리를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나? 진짜 청소부 일을 하셔도 젊은 사람이 어머니 뻘 되는 분을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이 양반 이거
아주 인성이 글러먹었구만. 이 건물 주차할 곳도 많고 시설도 좋고 다 좋다 그러더니 하는 꼴 보니 자네는 다음 재계약은 못하겠어? 아니 지금 무슨 소리들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좀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 아줌마가 여기 건물 주인이라니 무슨 지나가던 개도 안 웃을 소리를. 뭐? 이 사람 진짜 안 될 사람이네. 더 실수하지 말라고 알려주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고 계속 그러네. 우리 사모님 앞에서 지금 무슨 주태야? 정말로 건물주라고요? 왜? 자네는 도저히 못 믿겠나? 근데 못 믿을 게 뭐가 있어. 자네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꽤 살았었는데.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도 다시 일어섰지. 근데 그게 그렇게 신기한 모양이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망하고서 다시는 못 일어나기를 바랐던 건가? 그랬다면 정말 실망인데. 하긴 내가 자네한테 더 실망할 게 뭐가 있긴 한가? 내 딸이랑 사는 동안 누릴 만큼 누렸으면서. 우리 사정 나빠지자마자 내 딸 버리고 간 놈인데 자네 같은 금수한테 뭔가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웃음 말이지. 그래도 못 믿으면 뭐 어쩌려고. 내가 이 건물 주인이라는데. 사모님, 그러지 말고 이 양반 내쫓아버리시죠? 무슨 소리예요? 내보낸다니.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세입자를 쫓아낸다는 거야? 안 그래도 여기만 계속 관리비 밀리고 있는데 관리비 3회 이상 밀리면 내보낼 수 있지 않아요? 어머, 관리비를 연체했어요? 그럼 안 되지. 남들 다 내는 관리비를 왜 밀렸어? 그러면서 건물 청소하는 나한테 말을 얹었어? 안 될 사람이네. 어떡해. 당장이라도 계약 파기해줄까? 응? 아니요. 제가 그러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사무실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이번 달에 한 번에 내려고 그랬어요. 보니까 말이야. 맨날 오며 가며 비싼 커피 들고 다니던데 커피 사 마실 돈이 있으면서 관리비를 안 내면 어떡해? 남의 돈이라고 함부로 생각하는 거야 뭐야? 자네 정말 도둑놈 신부 아닌가? 사정 어렵다 하길래 쉬쉬해주려 했더니 젊은 사람이 아주 안 되겠어. 세상에. 아유, 그랬단 말이야? 아, 원래부터 도둑놈 신부인 줄은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 모르 못 고친 모양이네. 자네,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집에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지. 아유, 우리 딸이 어쩌다 자네 같은 논팽이를 만났었나 모르겠네. 이래서 한길 물속은 알아도 10개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는 거야. 어쩜 그렇게 가식을 잘 떠는지. 우리 가족들 전부 자네한테 깜빡 속았던 거 아닌가? 아무튼 관리비까지 밀렸다니 나도 그냥 두고 보지는 못하겠고 이번 달 안으로 짐 뺄 생각해. 예? 안 됩니다. 짐을 빼라뇨. 아직 계약 기간도 한참 남았는데 그럼 저는 어디로 가라고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어디 갈지는 자네가 알아서 해야지. 염치 없이 나한테 그걸 묻고 있나?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순간 뭘 씌웠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제가 장모님 은혜를 못 알아보고 그런 소리를 했을까요? 장모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사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요. 말이 좋아서 사장이지 혼자 물건 싸고 나르고 혼자 다 하는데 이런 제가 여기 말고 달리 갈 곳도 없어요. 지금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새벽같이 나온 것 좀 보세요. 왜? 잘 사는 집 여자한테 새 장가 들어서 돈 걱정 없이 산다더니
개무시하던 나한테 구차하게 빌지 말고 네 세부인한테 가서 말하지 그래? 왜? 그 여자는 우리 딸처럼 순진하지가 않아서 남편한테 퍼주지를 않나? 아니면 부인이 잘 산다는 것도 거짓말인가? 예, 사실 다 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나 저나 그냥 장사해서 겨우 먹고 사는 정도예요. 지은이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죠. 그나저나 지은이는 잘 지내나요? 그걸 자네가 왜 물어? 염치 없이. 내 딸이 잘 살던 말든 자네가 무슨 상관이라고. 왜? 내가 건물 가지고 있고 다시 예전처럼 사는 거 보니 내 딸에게 관심이 생기나?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 인간이 왜 여기 있어? 그렇게 한창 그놈과 실랑이 중이었던 그때 건물 로비로 제 딸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 청소를 끝내놓고 딸과 약속이 있어서 딸이 저를 데리러 오기로 했었는데 제가 약속 시간이 다 된 줄도 모르고 이러고 있었네요. 그 바람에 딸아이마저 그놈을 마주하게 되었죠. 몇 년 만에 전 남편을 만나게 된 딸아이는 그놈을 다시 보게 된 것이 끔찍하다는 듯 그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잘 지냈어? 나 보고 싶지는 않았고? 미친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보고 싶지는 않았냐고? 그래, 보고 싶었지. 니놈이 나 버리고 가서 어떻게 사는지 참 보고 싶었어. 근데 당신이 어떻게 우리 엄마 건물에 있는 거야? 이놈이 우리 건물에 새를 들었더라고. 회사에서 계약을 관리하니 내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 뭐니. 근데 내가 청소하고 있는 걸 보고서는 집안 망하고 청소 다니는 줄 알고 나를 무시하더구나. 세상에. 기가 막혀서 말이야. 정말이야?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무시해. 우리 엄마가 청소를 한다고 네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아? 우리는 아무리 망했어도 다시 일어났어. 너야 맨날 부모 없다는 핑계로 우는 소리나 해대니까 무슨 돈을 벌겠냐마는. 나랑 우리 부모님은 악착같이 노력해서 이렇게 잘 산다고. 근데 당신은? 남의 건물에 새든 거 보니 뭐 예전만은 못한 모양이네? 지은아, 전에는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너 힘들 때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응? 아니야. 미안해할 필요 없어. 당신이 그때 나를 배신해준 덕분에 내가 지금 훨씬 더 잘 사니까. 당신이랑 이혼한 뒤로 내가 정말 악을 물고 살았거든. 너 같은 놈한테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일념하에 정말 성공해서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었어. 덕분에 나 전보다 더 잘 벌어. 어느 정도는 당신 덕분이지 뭐. 그리고 너랑 헤어진 덕분에 나도 재혼하게 됐으니 그것도 고맙고. 뭐? 재혼을 한다고? 전에는 내가 철이 없었는지 사람이 가진 것 없어도 사람만 좋으면 괜찮다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랬더라고. 가난해서 착한 사람보다 여유 있고 착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지 뭐야. 그래서 지금 남자친구는 돈도 많고 인정도 많아. 당신처럼 쥐뿔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교만하고 추악한 인간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그래, 우리 새 사위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너도 아마 이름 들으면 알 텐데. 땡땡 중공업 둘째 아들이야. 부잣집 아들에 자기 사업도 잘 꾸려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렇게 능력 좋은 사람이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까지 좋으면 반칙 아니니? 하여간 내가 사위 복이 참 없다 싶었었는데 다 이렇게 더 좋은 사위를 보려고 그랬었나 보다. 하긴 이딴 놈이 있는 줄 알아야 귀한 사위 보고 감사한 줄도 알지.
내가 너 같은 놈을 아들처럼 대해줬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지만 이제 새 사위 생겼으니 진짜 아들처럼 챙겨주면서 한 풀어야지 뭐. 그래, 내 남자친구는 너 같은 놈이랑 비교도 안 되게 잘나고 좋은 사람이야. 당신도 뭐 재혼해서 그럭저럭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봐야 너랑 나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있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알아들었으면 앞으로 우리 가족들 눈에 띌 생각하지 마. 너 같은 놈 하루라도 더 보면 다시 재수 온 붙을 것 같으니까. 그러고 보니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게 다 너 만나서부터였는데. 당신이랑 헤어지고 내 인생 더 잘 풀린 걸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계약 파기할 테니까 오늘 안으로 짐 빼서 나가. 불만 있으면 따로 고소를 하던가 알아서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최소 1, 2년은 걸릴 텐데. 당신이 그 정도 버틸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안 그래도 결혼 준비로 바쁜데 뭐 이런 쓸데없는 일까지 신경 쓰니? 이놈은 엄마가 다시 안 보이게 치워버릴 테니까 우리는 볼일 보러 가자. 저런 놈 상대해봐야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혼 준비가 더 중요하잖니? 그래,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저딴 놈 신경 써서 뭐해. 괜히 아침부터 눈만 버렸네. 지은아, 장모님, 저 정말 이렇게 쫓아내시려고요? 제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관리비라도 당장 낼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예? 그런 소리는 그 전에 하지 그랬어. 우리가 네 놈한테 당한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불쌍한 척 해봐야 통하겠니? 그리고 내가 왜 자네 장모님인가? 나는 새 사위가 따로 있는데. 자네한테 장모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 그딴 소리 집어치고 얼른 올라가서 짐이나 챙겨 나와. 저희 모녀는 그놈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이 불쌍한 놈이라 적당히 넘어가려고도 했지만 그놈 인성이 글러먹은 걸 어쩌겠어요. 그렇게 잔뜩 사이다를 퍼부어 주었던 저희는 그 후 그놈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어차피 관리비가 밀려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한다 그래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죠. 저야 뭐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 골머리 썩을 일도 없고요. 그러게 이혼할 때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나왔더라면 저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놈이 워낙 인성이 개판이라 저도 갑질을 해버릴 수밖에 없었네요. 아무튼 그 후로 그놈은 결국 제 건물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저희 딸은 예정대로 식을 무사히 올릴 수 있었습니다. 부잣집에서 배울 만큼 배우고 잘 자란 새사위는 능력만큼 성격도 좋은 덕에 제 마음에 쏙 든답니다. 사위가 제 딸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딸이 재혼 후 얼굴이 활짝 핀 걸 보니 참 마음이 놓이네요. 거기다 부잣집 사돈께서 저희 딸을 친딸처럼 예뻐하시고 잘해주시니 저도 더 이상 걱정이 없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걱정하시는 일이 있다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